안녕하세요. 저는 취업 컨설턴트 윤모소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YTN 인사팀의 과장으로 청년 취업 아카데미 멘토, 전문 면접관 등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직로드 요번에 지원한 이지현이라고 하고요. 첫 이직을 준비함에 있어서 전문가님들의 조언들이 필요해가지고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지현님의 자기소개서를 보기에 앞서서 채용 트렌드나 그리고 요새 어떻게 채용이 진행되는지 조금 설명을 드리고 또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요새 트렌드라고 하면 되게 간단합니다. 직무 중심 채용 그리고 수시 채용. 이미 그렇게 넘어간 지는 이제 한 3, 4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이제 공채가 한 17년, 18년대 대기업들이 많이 폐지를 하고 있고 자연스럽게 이제 수시 채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직무 중심으로 가게 되면. 그러면 이제 인사가 전체를 다 공채로 뽑는 시스템에서 현업으로 이제 계속 넘어간다는 거죠. 기본적인 영향보다는 직무 영향이 조금 더 강조가 될 수밖에 없다. 토익이나 토스, 오픽 이런 것보다는 직무 관련 경험들을 더 많이 보고 그 경험들을 자소서에 어떻게 잘 녹여냈는가 이게 많이 포인트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대원칙은 두 가지식으로 써야 된다. 그리고 소제목을 써야 됩니다. 소제목을. 센스 있는 걸 쓰려고 그렇게 노력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밑에 쓰는 것들을 요약할 수 있는 키워드 위주로. 그리고 글자 수는 무조건 다 채워라. 자기소개서가 400자, 500자, 600자 이렇게 많이 되고 1000자도 많이 되는데 일단 600자 이하는 무조건 그냥 하나의 경험으로 풀어가면 좋겠어요. 하나의 영양가. 1000자를 이제 인사 담당자가 제시하는 이유는 이제 500자를 쓰다 보면 되게 좁아요. 다 쓰지를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깊숙하게 무슨 일을 했느냐, 거기서 뭘 배웠느냐, 그리고 어떻게 우리 접목할 거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제를 좀 딥하게 써라라는 거에서 1000자를 쓰고 있죠. 무조건 글자 수는 다 채우는 것으로 한다. 그리고 다음 원칙으로는 되게 기본적인 건데 비문이 없이 해야 된다. 주어와 서술어를 잘 못 맞추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문장이 길어지다 보니까. 하지만 그걸 꼭 유의해서 또 체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문단을 하나, 두 개 정도는 좀 구분을 해주는 게 좋겠다. 브릿지 문장이라고 그 경험과 배운 역량 사이에 브릿지 문장을 잘 써야 돼요. 이게 한 장, 한 줄, 두 줄인데 요거가 이제 되게 이 자소서를 되게 퀄리티를 높인다. 이걸 쓰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좀 뻔한 말이지만 면접을 염두에 두고 써야 된다. 왜냐면 자기소개서 기반으로 이제 면접이 진행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제 자기소개서를 이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처음에는 직무에 지원한다. 의사소통이 제일 필요하다. 이걸 적어주셨고, 그다음에 이제 경험을 적어주셨는데 뭘 했는지 알 수가 없어. 네. 구체성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경험을 통해서 뭘 배웠는지도 되게 좀 애매하다. 수련 동기랑 입사 부분은 결국 내 직무를 어떻게 성장해 나갈 거냐를 적는 건데 직무에 대한 이해가 너무 부족하다. HRD의 직무를 정확하게 파악한다면 여기에 이제 그런 부분이 들어가는 거예요. HR 업무는 아무래도 교육적 지식이 많이 필요한 업무다. 그러면 철저한 교육 기획력이 필요하다. 이런 교육 기획력은 나의 경험을 바탕해서 이게 합쳐진다. 이 브릿지 문장을 쓰기 위한 한두 자가 필요하다. 지원 동기나 이런 것들은 산업군이나 뭐 회사나 이런 것보다도 직무 중심으로 쓰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의사소통력을 얘기했는데 참 이게 누구나 적는 거예요. 의사소통이. 근데 쓰지 말라는 건 아니야. 네.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의사소통이 뭔지를 적어줄 필요는 있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정의를 하는 거예요. 역량 정의. 네. 두 번째 보면 일단 의사소통력을 배웠는데 그 배운 게 쉐어하우스 그 경험인가요? 이번은? 네, 맞아요. 하고 싶은 말이 뭐였죠? 여기서는? 여기서 하고 싶었던 말이 사람이랑 얘기하는 의사소통 방법을 쉐어하우스를 운영을 하면서 이제 키우게 된 거예요. 제대로 된 의사소통 방법을 몰랐을 때는 제가 퇴실을 막지 못했는데 그 경험을 토대로 이제 어떤 의사소통 방법을 사용해야겠다라고 이제 제가 깨닫고 그게 뭐냐 이거요. 그거를 적어주래요.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는 의사소통이 뭔가 그래야지 경험이 구체적으로 돼요. 왜냐면 나는 이걸 몰랐었는데 의사소통에서 내가 생각하는 건 이거였지만 이게 하게 되니까 말이 통하더라. 이 쉐어하우스를 직접 운영했다라는 경험은 되게 좋지만 이 경험에서 배운 게 되게 많았을 것 같거든요. 경험을 어떻게 나갈지는 조금 더 고민해봐도 될 것 같아요. 네. 3번으로 한번 가봅시다. 예상치 못했던 문제로 인해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았을 때 끝까지 업무를 수행해내는 성과를 경험에 대해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3번 문항은 뭐를 물어보고 싶을까요? 질문은 저희가 그냥 만들진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는 문제 해결 능력을 보고 싶은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는 목표 달성 능력을 적었어요. 이게 차이가 있다고 해요. 너는 어떤 방식으로 하는 스타일이야? 라는 거를 유추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질문인데 일단 포인트가 좀 엇나갔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본인이 한 역할이 뭐죠? 여기서는? 컨텐츠 기획하는 전반적인 활동을 다 맡았던 것 같아요.
메인 패널로 활동하면서 다른 박람회에 지원을 했고 그것도 같이 했고. 네, 해서 선정이 돼가지고 거기서 끌어온 사람들을 이렇게 연결을 해서 유치를 시켰던 거예요. 우리가 내가 궁금한 건 항상 이거죠. 뭘 노력했냐 이거야. 뭘 노력했냐고. 그걸 적어줘야 돼요. 네. 어떤 노력을 해가지고 그리고 당신은 그 과정에서 뭘 배웠냐. 이 경험은 여기 와서 어떻게 접목될 거냐. 이게 포인트라는 거를 명확하게 인지를 해야 돼요. 네. 그 노력을 바탕해서 나는 그전 기획서에서 이런 게 부족했구나. 내가 꼼꼼히 보지 않았구나. 아니면 채널을 다각화할 생각을 못했구나. 아이디어가 부족했구나. 라는 것들을 배우게 되었다. 네. 그래서 나는 앞으로 모든 일을 할 때 이런 거를 알게 되었다. 그럼 예를 들면 아까 HRD 업무할 때는 교육 방법이 되게 다양하다고 알고 있다. 뭐 줌으로도 할 수 있고 아니면 뭐 하이브리드로 할 수도 있는 거 뭐 할 수 있는 방법은 너무 많은데 그 방법 중에서 나는 앞으로 시야를 넓혀서 다양한 걸 볼 수 있는 거를 하겠다. 그래서 나는 이 직무를 잘할 수 있겠다. 일단 4번으로 한번 가보고 제가 이 1, 2, 3, 4번을 보면서 느낀 게 4번 정도만 썼으면 나쁘지 않다. 나쁘지 않다 생각을 정말로 했어요. 네. 저도 제일 좋아하는 제일 좋아하는 네. 경험이고. 자, 첫 번째. 이거 잘했어요. 제가 생각하는 역량을 그치. 정의를 했군요. 의사소통은 너무 많잖아요. 근데 본인이 정한 거야. 네. 그럼 나는 이걸로 풀어가겠다는 걸 이미 보여준 거지. 이 세 가지를. 그리고 나서 이제 나는 이런 중요성을 경험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험들을 되게 잘 읽혀요. 공유했고, 전화해서 또 확인했고, 아침에 또 확인하고, 문자 보내고, 이런 것들이 이어지잖아요. 이거는 누구나 공감이 되고, 본인도 쓸 때도 쫙 이어지는 거고. 네. 진짜 그럴 것 같아. 잘했을 것 같아. 너무 경험이 구체적이고, 실제로 그랬을 것 같고, 이거 신입이 또는 그다음에 저연차 주니어 때 되게 필요한 역량인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말씀해 주신 거 들으면서 제가 직무에 대해서 아직 이해도가 그렇게 높지 않다는 거를 스스로 알고 있었는데 또 이렇게 뒤통수를 이렇게 때린 것 마냥 이제 제가 또 그걸 알게 됐어요. 뭐 지연님도 그렇듯이 자기소개서 쓰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거 알지만 그래도 오늘 조금 배운 걸 바탕으로 조화를 잘 맞춰가지고 영향을 잘 뽑아내면 그래도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모르는 거 있으면 언제든지 저한테 물어보시고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파이팅. 감사합니다.